볼게요. 자, 두 점과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아까 제가 지호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이제 공부를 할 때 S반 수업 공부를 할 때 요거를 이제 바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서 그냥 물어본 뿐이고, 자 뭐냐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 P라는 점은 당연히 x축 위에 있으니까 x, 0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식을 이렇게 구성하겠어요. x에서 저 a까지의 거리니까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y좌표는 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과 더한대요. 원래 루트였는데 제곱했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더한대요. 자, 저 점에서 저까지, 저 10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그리고 이제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2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14x. 그래서 마이너스 12x 이렇게 들어갑니다. 4하고 1하고 49하고 1이 만났어요. 그래서 55 이렇게. 2하고 4하고 49하고 1 이렇게 만나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식의 형태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2차 함수를 통해서 이런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건 익숙해져 있는 상태니까 2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55가 될 거고요. 당연히 2로 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밖에 튀어나가는 건 마이너스 9가 얘를 만나서 마18, 얘를 만났으니까 37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하려고 했죠. x가 3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 37을 가진다. 실제로 이 녀석의 답은 그냥 37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의 특성상 x축 위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제곱에 하면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x의 좌표가 마1과 7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생성되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이 풀이 과정 때문에 그래요. 얘하고의 중점이 무조건 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x 좌표만 구하고 싶었으면 그냥 바로 x 좌표의 중점, 그래서 3,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풀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굳이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그래서요, 그러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외울 만한 가치가 큰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물어봐 봤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요것과 유사하게 y축 위에 있는 점을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현재 y축 위의 점 P는 당연히 0,y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y의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2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0,2에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돼요. 근데 뭐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좋고, 그러면 연산 정석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제 좌표의 특성이 뭐냐면 y는 x 위에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x, y라고 할 텐데 문제에서 뭐래? y랑 x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얘를 y라고 놓을 필요 없이 x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저 위에 점 아까도 언급했지만 x,x-1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돼요. 풀이는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세 점과 점 P에 대해서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FM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P라는 점을 x, y라고 놓고 시작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세 점까지의 요 거리들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기에 그러면 x의 제곱 그리고 y-4의 제곱, 자, 이 녀석과 더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y-3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이들의 최소값. 그러면 식을 형태를 쫙 보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3x제곱을 가지고 플러스 몇 x
그리고 플러스 3의 y제곱 그리고 몇 y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무조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상수항이 구성되는 이 형태를 잘 보고 내가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x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 6이 들어갈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가 만나서 얼마? 마 12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16, 여기 4, 여기 9, 여기 1, 여기 1 얘네들 만났어. 20, 31. 상수항은 지금 30이 됐어. 그렇다고 31이 답은 아니에요. 왜? 완전 제곱식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자, 이것들을 묶고요.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천천히 3으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했고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얘를 만나서 마 3, 마이너스 4가 얘를 만나서 마 12, 그리고 31이 있었으니까 이것들이 쫙 만나게 되면 얼마? 16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답은 16이야. 그래서 자, 풀이는 어렵지 않아. 왜? 요 유형 자체가 지금 제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전부 다 루트였는데 제곱으로 다 사라진 상태야. 그러면 우리에게 2차식이 주어지고 우리 2차식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보자. 우리가 기억할 거니까. 이게 최소값 자체를 구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자, P의 좌표를 구해보면 X가 1이라고 써 있고요. Y가 2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자, 구하야 보자. 이거 분명히 좌표가 0, 4, 2, 3, 1, 말 1이었는데 이 녀석을 잘 뚫어져 살펴봤더니 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뭔가의 좌표랑 똑같더라. 뭐의 좌표랑 똑같더라? 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어떤 점의 좌표랑 얘가 똑같은 값이야. 뭘까요? 영과 2와 1을 얼마로? 3으로 나눠. 4와 3과 마이를 얼마로? 3으로 나눈다. 그치? 그러니까 1과 2가 된 거잖아. 근데 이 1과 2를 봤더니 뭐와 같아?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답이 무엇이다? 무게 중심이다가 되는 거야. 물론 까먹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다. 2개짜리랑은 다르게 3개짜리는 풀이가 길어요. 맞죠? 이거 좀 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2개짜리는 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으면 X좌표의 중점, Y축 위에 있으면 Y좌표의 중점, 그리고 직선 위에 있으면 그게 안 먹히기 때문에 천천히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3개짜리가 뭉칠 때는 반드시 무엇이다, 현준아? 무게중심의 좌표다 라는 건 기억하는 게 좋겠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3개가 만났어. 3개가 만나다 보니까 x제곱도 y제곱도 3개씩 생길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3으로 묶는 과정에서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3개를 묶는 과정은 결국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숫자가 3으로 지금 나눠서 들어간 거잖아. 맞죠? 이 숫자가 3으로 묶인다는 건 3으로 나눠져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x좌표랑 y좌표를 3으로 나눠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빠져나올 때 2배를 해서 빠져나온 녀석이 다시 들어가서 2분의 1로 또 쪼개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x좌표들을 더해놓고 2배에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자, 그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구하래요. 치호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려면 가장 먼저 일단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길이. 그렇죠. 길이부터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뭐 딱히 큰 고민하지 마시고요. 세 점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들의 길이를 구하는 게 해야 될 일입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x 차이는 2, y 차이는 2, 그러면 2루트 2. x 차이는 6, y 차이는 2, 그러면 루트 40. 자, 이렇게는 4와 4였으니까 4루트.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이 아이도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볼 건데 2루트 10이 돼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얘네들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8, 32가 되면서 뭔가가 보일 거예요. 8과 32와 40 제곱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건 기억하자.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C의 제곱이 A제곱과 B제곱과 서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C의 제곱이 A제곱, B제곱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고 C의 제곱이 A제곱, B제곱보다 클 때가 있을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얘가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긴 변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막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하고 B가 이렇게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얘는 우리가 직각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자, A하고 B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C의 길이를 길게 만들려면 생각해봐. 얘의 길이만 늘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 C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C의 길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좁혀야 돼. 늘리려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좁히려면 이렇게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히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C의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너무 뻔히 보여요? 얘는 얘가, 얘는 직각, 얘는 전각.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생각해보자. 저 중각으로 돌아가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1인데 얘가 3이야. 잠깐만요. 3이고 2인데 4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4의 제곱은 16이고요. 3의 제곱은 9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얘네들보다 큰 게 맞아요. 두각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단서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3의 제곱은 4의 제곱과 2의 제곱보다 작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작네? 얘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기준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긴 변을 C로 잡았을 때 그게 가장 크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크다, 중각, 같다, 직각, 작다는 얘가 이 정도 느낌 살려주시고 그러면 지우가 너가 아는 삼각형의 이름들을 말해. 직각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자, 맞아요. 자,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라고 해봤자 얘가 둔각, 직각, 각도에 대한 얘기와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구자하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거밖에 없거든. 그럼 학교 시험에 나온다. 뭐가 나올까? 요것들인데 주로 출제되는 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주로 이 아이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직각은 뭐 저렇게 피타고라스를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정삼각형은 지성아 어떤 조건이 추가돼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또 세 각이 60도이냐.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찾죠?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렇죠?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혹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직각삼각형이야 우리 아동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길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길이를 통해서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보통 이제 직각으로 끝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가 만약에 두 개가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길이가 세 개가 같아? 그러면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이제 보자. 세 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C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S반이라고 수업을 들을 때 그 아이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C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 누가 이등변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죠? 누가 이등변인지 모르니까 얘가 지금 막말로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모양인데 모르니까 이렇게 됐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B, AC가 같을 수 있고 BA, BC가 같을 수 있고 CA, CD가 같을 수 있어. 그냥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다 구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할 수 있잖아, 지성이. 그렇죠? 지호도 할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연습장에다 풀어봐. 현준이는 풀어봤지 이거. 자, 연습장에다 지금 풀어보시고 책이 깨끗하신 분들은 책에다 한번 풀어보시고 이 문제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한 번씩 문제 푸는 텀을 줘야지. 그래야 안 좋지. 아이고, 우리가 연습장 없어가지고. 자, 보자. 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AB랑 AC가 같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PA랑 BC가 같을 수 있고요. C를 기준으로 CA랑 CB가 같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격인 거야. 세 변이 있으니까 그 세 변 중에 두 변이 같은 거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3신이니까. 자, 이제 해보자 그러면. A, B와 A, 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A, B 길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A, B 길이로 세팅하는 건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2하고 4였으니까 1대1 루트에서 2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2, 4하고 4, 4, 16에서 더하면 루트 2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C라는 길이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C-3의 제곱 플러스 16의 루트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B, C, A, C, CA, C라는 녀석은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C-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왜냐면 Y 자체는 없으니까. 자, 이제 저것들을 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풀면 돼. 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루트 안에서 4, 5, 20이라고 표현해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이걸 같다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루트는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AB, AC가 같아요. AB랑 AC가 같아요. 자, 요 둘이 같은 거야. 제곱 해주면 20이라는 값이 C-1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가 넘어가면서 2 루트 5라는 값,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C-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값은 이항시켜서 1 풀마 2 루트 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가 지금 뭐예요? 지금 C의 좌표기 때문에 좌표니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BA랑 BC예요. BA랑 BC 요 둘을 비교합니다. 똑같이 제곱해 줄게요. 그러면은 C-3의 제곱 플러스 16이 얼마? 20이다. 이항시켜서 C-3의 제곱이 4가 되고요. 제곱근의 방법으로 풀마 2. 자, 3이 넘어갔으니까 C라는 값은 3에다가 풀마 2를 했어요. C는 5 또는 C는 1 이렇게 좌표가 뜹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CA, CB. 자, CA랑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똑같이 제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C-3의 제곱 플러스 16은
C-1의 제곱이고요. 전개해주면 C의 제곱 60, 9하고 만났으니까 25. C의 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제곱 날라가고요. 자, 이항시켜서 40. 이항시켜서 24. C의 값은 얼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모든 실수 C의 값의 합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C의 값의 합. C는 1. C는 어디? C는 왜? 1. 1. 1이 안 된다고? 왜? 저기 뭐야 CA 저기 대입하는데 C에 대입하면 자, 이런 문제의 특성이 기껏 열심히 이렇게 구했다. 그래서 막 와, 야 똑똑해 하면서 막 구했단 말이야. 1 플러스 2 루트 1 마이너스 2 루트 그리고 5하고 1하고 6하고 이렇게 구했다고 치자. 그럼 더해보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6, 7, 12, 13, 14 하면서 숫자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14라고 띡 했는데 보기 중에 당연히 14가 있었겠지. 딱 풀어봤더니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틀렸대. 선생님 왜요? 했더니 이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0이 돼버리는데 선분의 길이가 0이 되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안 됐던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도 신경 써볼까? 5는 상관없겠죠? 양수. 여기 양수 상관없겠네요. 6도 상관없겠고. 자, 그럼 이것 둘도 되나요? 되겠죠?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값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를 더하니까 13이 이 녀석의 답이 돼요. 지호는 13 나왔어? 그렇죠. 자, 이거를 도형의 모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형의 모양으로 접근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정확한 좌표로 주어지면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게 유리해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런데 좌표가 미지수가 깔려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단 말이야. 1,0 표현했어. 3,4 표현했단 말이야. 이 C가 C,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건 알겠어. 그치? X축 위에 있는 건 알겠거든? 근데 문제가 도대체 그 X축 중에서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C의 좌표를 정확하게 어느 쯤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C의 좌표를 찍으면 그것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굳이 하자면 이렇게 이등변이 돼서 이쪽에 하나, 이렇게 이등변이 돼서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등변이 되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얘랑 얘가 이등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밑변이 되는 경우 또 하나. 이쪽에 몰려 있을 거거든. 세 개가.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얘가 하나가 이쪽에 있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촘촘히 모여있죠? 왜냐면 이 값이 5가 2.2거든요. 곱하면 4.4예요. 그게 5.4거든요.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5.4, 5, 6이면 거의 촘촘히 다 몰려있는 거야. 제가 여기다 대충 막 이렇게 막 그렸잖아요. 여기다 막 몰려서 그렸잖아요. 뭔 짓이야라고 느꼈겠지만 실제로 여기 다 몰려있는 게 맞아요. 애초에 그렇게 그림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됐겠지. 왜? 답이 4개 나오는구나. 그쵸? 그럼 답이 5개 나오면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저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지? 왜 들어가 있지? 1? 근데 1? 그치. 떡하니 보이죠? 1이면 야, 너 위에 있다는 것도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하라고 하고 알 수는 있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미지수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정석적인 풀이로 접근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 저는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확인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나
없을 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파푸스의 정리, 중성 정리를 설명했었던 그 녀석들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하시면 뭐 해보시면 되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선 그리고 길이 세팅하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지금 BD가 2배의 CD라고 되어 있고요. 공식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 숫자가 없었고 여기 2였고요. 여기도 숫자가 없었어요. 이건 이제 3등분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 중에 하나의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성립함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이 아이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도로 낮는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한 번 봐야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APCP의 제곱의 합과 BPDP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아니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선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APCP인데 여기서는 이제 식 자체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런 거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파란색, 빨강, 파랑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AP를 구하기 위해서 1의 제곱과 3의 제곱을 쓸 거예요. 맞죠? AP는 1과 3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PC를 구하기 위해서 2의 제곱과 4의 제곱을 쓸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가봅니다. DP를 구하기 위해서 2와 3의 제곱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BP를 구하기 위해서 1과 4의 제곱을 쓸 거예요. 그럼 당연히 1, 2, 3, 4, 1, 2, 3, 4 있으니까 서로 같은 게 맞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뭐 등장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은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옛날에 중학교 때 있었던 공식이기 때문에 뭐 확률이 높은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자, 그냥 요거까지 덤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가 수직입니다. 수직일 때 이 선분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와 얘의 제곱의 합과 같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가지고 만들 거고 얘는 3의 제곱과 4의 제곱으로 만들 거야. 동현아, 얘는 몇의 제곱과 몇의 제곱? 2의 제곱과 3의 그렇지. 얘는 4의 제곱과 2의 그렇죠. 파란색도 1, 2, 3, 4를 빨간색도 1, 2, 3, 4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거는 그냥 바로 갑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C의 제곱과 BD의 제곱. 자, AC의 제곱과 BD의 제곱의 합이 갑자기 AB와 BC의 제곱의 합에 5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AC의 제곱과 BD의 제곱의 합이 AB랑 BC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 이게 도대체 뭐에서 만들어진 형태일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맞아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중선 정리를 썼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이 I에서 B, D라는 선분을 쫙 잘라서 옮길 거예요. B, D를 잘라서 이렇게 옮겼어요. B 프라임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봐봐. 얘랑 얘는 길이가 어때요? 당연히 같겠죠. 왜? 그대로 잘라서 옮겼으니까 당연히 길이는 같겠죠. 되셨나요? 요거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삼각형을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요 녀석의 제곱과 요 녀석의 제곱은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의 합이 2배다. 맞죠? 자,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 근데 그게 이미 문제에 나와 있었죠. AB 프라임과 AC. 그쵸? 문제에 이미 나와 있어요. AB 프라임이 결국은 BD의 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이 결국 이 녀석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이 문제에 나와 있는 BD의 제곱과 AC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랑 언급했는데 아까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보자면 얘네 둘이 죄송해요. 얘네 둘이 중점이 되고 얘가 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은 얘와 얘의 제곱의 합과 그거의 2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을 살짝 옮겨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 안에서 내부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내분점 얘기인데, 이건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나 중점이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들 아까 다 알려드렸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무게중심의 확장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볼게요. ABC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BEF가 ABC 내부에 형성되는 삼각형인데, 문제에서는 얘를 이렇게 동일한 비로 쪼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쪼개게 됐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일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도하는 거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결과로만 알고 계셔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도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4대 1, 그럼 두 번째도 4대 1, 세 번째도 4대 1로 쪼개서 세 점을 찍었어.
그리고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번에는 한 3대1 정도 해볼까요? 3대1 3대1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그 안에서는 뭐 2대1 정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들의 이 모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의 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왜 굳이 이들의 비가 똑같아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닮음이 됩니다.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삼각형들이 서로 계속 닮음이 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게 동일한 비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 삼각형이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점점 삼각형 모양이 줄어드는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알아두자. 이 삼각형이 이제 비율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럼 닮음이 안 돼.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갑자기 이렇게 갔어.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중간으로 갔어. 설마 눈이 있으시다면 얘랑 얘를 닮음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비로 이렇게 줄어들 삼각형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값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이 점은 반드시 무게중심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고3 때 여러분이 미적 2를 선택하시면 배우게 되는 프랙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일단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래서 이건 동일한 비로 쪼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축 하나의 점에 한없이 나선형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점이 무게중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림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이고 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온전하게 무엇으로? 연산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를 연산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되냐? M, N, M, N, M, N. 복잡하지만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X1, Y1, X2, Y2. 이건 이제 기하적으로 설명을 한 거라면, 요거는 이제 연산, 대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Y,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M 대 N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Y좌표 무시하고 X좌표만 할게요. 어차피 Y좌표는 풀이가 똑같으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얘였으니까 M X2 플러스 N X1입니다. 자, 얘는 M 플러스 N 분의 M에다가는 이쪽 M X3 그리고 얘한테는 얘 N X2입니다. 자, 이 녀석은 M 플러스 N 분의 M은 요쪽 거, M, X1, N은 요쪽 거, N, X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좌표야. 그치? 기존의 삼각형과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X좌표만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어차피 Y는 풀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봐봐. 처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당연히 3분의 X1, X2, X3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얘랑 똑같아지는 것만 확인하면 돼. 그렇죠? 자, 이 녀석들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번거롭더라고요. 해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MX3 플러스 NX2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mx1 플러스 nx3. 자, 이것들을 얼마로? 3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자, 분자는 통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자, 보시면 x3가 플러스 n도 가지고 있고 플러스 n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x2도 n과 m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1도 n과 m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가 똑같이, 일단 3 나누고, 분모 분자가 똑같이 m 플러스 n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야, 한 방에.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의 3은 여전히 있고 분자의 분모는 사라졌고 이제 남아있는 이 세 개만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왜 비율이 바뀌면 안 되냐면, 이렇게 지금 묶여서 n 플러스 n이 소거돼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비율을 따라가게 되면 걔는 살아남겠지. 살아남으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동일한 비율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닮음이 돼서 빨려 들어가서 무게중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연산 과정을 실제로 거쳐봐도 무게중심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만, 함정 문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m 대 n 할 때 a, b, b, c,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C의 순으로 가야 맞거든. 그렇죠? A, B, B, C, C, A 순으로 가야 맞는데 그냥 얘를 뭐 가볍게 A, C라고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A, B, B, C, A, C를 뭐 2대 1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 왜? 이렇게 돼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거든. 알파벳을 바꾸는 바람에 A, B를 2대 1, B, C를 2대 1인데 A, C를 2대 1이야. C, A가 2대 1이 아니고 A, C가 2대 1이어서 B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그냥 연산 문제지 무게중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얘는 무게중심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알파벳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비율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애초에 무게중심이 나올 수가 없겠죠. 두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요? 그냥 노가다요. 그냥 노가다로 푸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도 노가다로 풀면 되지 않나요? 돼요. 노가다로 풀어도 돼. 근데 노가다로 풀려면 이 연산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기억하면 그냥 바로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면 그게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처럼 알파벳의 순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 A, B를 2대 1, B, C를 2대 1, C를 1대 2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 그러면 그냥 순수 연산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다행인 거는 아직 풍무나 검단이나 아라나 이음이나 저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학교는 없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원당고만 저거 가지고 장난질을 했어요. 아직은 그 어떤 학교도, 여러분 학교들은 전부 다 정통. 선생님들이 착하셔서 다 이런 패턴으로만 문제를 출제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근데 원당만 함정을 팠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는 괜찮네. 선생님들은 로테이션 돌아요. 원당고 선생님이 아라로도 가고 이음으로도 가고 막 저쪽에 있는 선생님이 여기로 넘어오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김포는 김포에서 돌고 인천은 인천에서 선생님들이 돌아 로테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다는 건 언제든지 우리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혹시 낚으려고 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다 같이 쪽짝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 써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풀릴 거예요. 이러면 연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조금 기억해 주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체크 문제들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로 가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을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자. 두 점 PQ의 좌표를 각각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가 볼게요. A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대요. 뭐 이 높낮이는 그냥 마음껏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세 개로 쪼갰대.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길이가 같도록. 그죠? 우리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봐.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 얘네들 셋의 길이가 같다는 거 다 아시죠? 맞죠? 그리고 이들 셋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다 알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이 길이는 6이야. 7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말도 안 되지만 길이가 9야. 그러면 얘네들 길이가 하나가 30 하거든요. 얘는 얼마씩? 20 가요. 그럼 우리가 이들의 좌표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다. 왜? 마이너스 2하고 7을 기준으로 여기는 길이가 2고 여기는 3이야. 그러면 7에서는 3이 떨어졌으니까 4가 되고 여기다가는 2를 더했으니까 0이 되겠다. 그럼 얘는 2를 또 더했으니까 2가 되겠다. 여기서는 3이 더 떨어졌으니까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7, 4, 1, 마이 0, 2, 4 이런 식으로 커질 수도 있겠다. 도현아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뭔가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왜? 이것들을 내분이나 외분을 할 때 잘게 쪼개서 어차피 비례 배분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얘가 원하는 대로 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하고 B를 2대 1로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얘가 물어보는 그거잖아.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 B에 가까운 점 그걸 P하고 Q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1대 2가 P, 2대 1이 Q. 그러면 1대 2가 P인 경우에는 1에다가 얘를 곱해. 그 다음에 2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0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를 곱하고 2에다가 7을 곱해서 그래서 3분의 12 그래서 4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쪽을 구하고 싶으면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4를 곱하고 1에다가 마이를 곱해서 그래서 얼마? 3분의 6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2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마이를 곱하고 1에다가 7을 곱해서 3분의 3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하시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한 번씩 봐주시면서 그걸 쪼개서 그래프상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쪼개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X 비례배분하고 Y 비례배분 각각 해서 좌표들을 한 수세기처럼 풀 수도 있겠다. 그 다음은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AB랑 BC가 2대1을 만족시키는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보시면 3,1과 마이,5거든요. 마이,5는 여기 있어요. B 마이너스 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이니까 요쯤에 있다고 짚어볼게요. 자, A의 값은 3,1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지난 직선이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A, B랑 B, C가 2대 1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A, B라는 길이를 2로 설정을 했다면 B, C가 얼마? 1이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쓰면 되겠다. 그러면 B, C가 2대 1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A, B랑 B, C가 2대 1이니까. 근데 지은아, 여기 있는 건 맞아.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어디로 생길 수 있죠? 왼쪽에. 그쵸? A, B랑 B, C가 이쪽에도 하나가 더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뭐야? 내분점 아니야 이거? 무슨 점이야? 외분점인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차피 우리는 풀어야 돼. 그런데 외분점 공식은 아까 내분점에 부호만 마이너스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이걸 연산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자,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A, B. 몇 대 몇으로? 2대 2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 A, B를 죄송해요.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왜냐면 A 기준에선 저기까지가 3이거든. B 기준에서는 1이 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 A, B, B, C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외분점을 찾아야 되고요. 중점은 쉽죠. A, B를 자, 이 안은 뭐야? 중점. 그렇죠? 그래서 쟤는 좀 쉽습니다. 중점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평균치 내면 되거든요. 2분의 3과 마이니까 1. 2분의 1과 5니까 3.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문제는 이거다. 외분점. 자, 현준아.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1 분의 외분점이니까 3에다가 누굴 곱하고 A, B를 3대 1이니까 3에다가는 B를 1에다가는 A를 곱해야 돼. 3에다가는 누구를? 마이. 그치? 마이. 그래서 마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는 A인 3.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3-1분의 마찬가지로 3에다가는 요거 5, 15. 1에다가는 1 해서 빼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어려워. 맞죠? 2대1을 3대1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자, 제가 저 방법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헷갈려. 외분은 내분보다 훨씬 헷갈리거든요. 근데 저 방식대로 가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느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해보자. 3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2야. 그러면 1까지 가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5를 갔으니까 x좌표는 얼마만큼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2대 1이니까 분수에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3에서 마이까지 마이너스 5 갔으니까 반대를 가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 하시면 돼요. 자, 이쪽 가볼게요. 1에서 5까지 갔어요. 4가 증가하는데 2란 말이야. 그러면 1이 되면 얼마? 2만 증가하면 돼. 그래서 얼마에다가 5에다가 얼마만 2만 증가시켜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왜 결과값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이쪽 가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9 맞죠? 2분의 마이너스 9. 자, 이쪽 결과값 보시면 2분의 14 7 맞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외분점의 공식을 써도 되지만 어차피 좌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어차피 2대 1이라는 거야. 그리고 2대 1이 되겠지. 단놈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녀석의 답이었어. 그래서 하나, 두 개의 답을 모두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뭐 연습해봐야죠, 그렇죠? 제가 말로 백날 한들, 그렇죠?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쉬는 시간 안 돼도 되죠? 딱히. 그치, 돈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지금 타이밍에 쉬는 시간 드리면 너희 또 한 10분 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쭉 갈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들에서 질문은 수요일날 할 거예요. 왜냐면 하진이가 이제 수요일날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개념할 것들은 오늘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남들 계약 안 하는데 나만 혼자 하루 빨리 하잖아. 그럼 되게 서러운. 같이 하진 않아. 약간 서러운 거 있지. 봐봐 울잖아. 아니야? 아 이러고 있길래 나 누군 줄 알았지. 자 볼게요. 자, 2점이 있습니다. 규아야 힘들지? 어떡하냐? 쉬는 시간 필요해? 몇 분? 많이? 규아야 30분 남았는데 쉬는 시간 많이 하면 어떡해? 얼마나? 적당히. 그래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좀 쉬세요. 적당히 제가 끊을 테니까 적당히. 중3짜리가 왔는데 대수를 3번 했고 미적분을 2번 했고 학통도 한 번 넘겼대. 선행을 언제 한 거야? 대수가 뭐냐면 2학년 1학기 거, 미적원이 2학년 2학기 거, 학통이 3학년 1학기 거. 3번, 2번, 1번 어깨 뽕이 빡짝 들어갔나 봐. 좀 잘한다 봐. 모의고사 줬어.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 좀 풀어보여. 1학년 동안.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너희가 풀었던 거 있잖아. 유모에 풀었던 거. 어떤 문제인지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풀어보라고 줬어. 70점 넘으면 인정해. 근데 이제 50점, 40점 까먹었어 이러면 이게 다. 자 일단 할 거 합시다. 자 2점이 있어요. 선분을 이걸로 내분하는 점이, 그럼 일단 내분해야 돼. 이런 거는 괜히 그래프 그리면 오히려 좀 더 골치 아플 수 있거든. 물론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연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랑 이걸로 내분할 거야. t 플러스 1만 t 분의, 자 a, b를 내분했으니까 t에다가는 b를 곱하겠죠. 2t 1만 t에다가는 a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4에 1만 t. 자, 이렇게 이제 x좌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찬가지로, 근데 t 플러스 1만 t니까 tt가 사라지면서 분모는 1밖에 어차피 안 돼요. 분모를 굳이 쓸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할 거고요. 1만 t에다가 1을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x좌표 y좌표인데 앞에 거 살짝 정리해보면 2t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6t 그리고 마이너스 4.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1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우가 이게 지금 3, 4분면이거든? 3, 4분면의 부호는 어떻게 설정되죠? x는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그럼 얘도 6t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마 10t 플러스 1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의 값은 4 이항에서 3분의 2보다 작다. 하나. 자, 요거 t의 값은 얼마보다? 10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범위가 설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분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그 좌표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시험에서는 이제 3, 4분면, 4, 4분면 이런 것보다 이렇게 내분한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2점을 내분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는 해야 되겠죠. 연산을 어떻게 a 플러스 2로 내분했으니까 이렇게 네. a에다가는 알파벳 항상 잘 보시면서 뒤에 거 2a에다 a를 곱해서 2a의 제곱 1에다가는 앞에 거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y좌표입니다. a 플러스 1이고요. 보시면 a에다가는 뒤에 거 마이너스 15a 1에다가는 앞에 거 플러스 a.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됐어요.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14a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x좌표를 여기다가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x좌표의 2배를 했더니 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자. a 플러스 1에다가 2 묶은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했더니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4a가 됐다. a가 어쨌든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똑같이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8. 이 녀석이 14a. 자, 이항시켜서 2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4는 0. 자, 2항시켜서 2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2하고 1하고 그 다음에 4하고 1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도 돼요. 마이너스 4. 그런데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어때요? 조인아 어때요? 어려워, 쉬워? 졸려서 모르겠어. 무난해. 오, 좋아. 무난해. 좋아. 아, 그러면 충분한 거야. 무난하면 내가 풀 수 있다는 거니까. 그쵸? 자, 지우가 괜찮겠어? 지은아 이 정도 괜찮겠어? 규아야 이 정도 괜찮겠어?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1일 때 C 좌표를 구하라. 자,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떼르랭, 3분의 떼르랭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면 너무 쉽잖아. 문제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놓고 무게중심을 구하라 하기보다는 뭔가 그거를 우회해서 좀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얘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오히려 던져줬어. 그리고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은 이거죠.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했느냐에 따라서 자, C라는 좌표를 제가 A, B라고 한번 해보자. 물론 X, Y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3분의 2에다가 6에다가 X를 더해서 1이 나오고 맞죠? 또 3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Y를 곱해서 1이 나온 거야. 너무 쉽죠? 그쵸? 도현아,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무난이야, 쉬워야? 아, 요거까지 무난하면 안 돼. 야, 요 정도면 쉽다니까 해야지. 야, 요게까지 무난이면 이거 어려워? 중학교 1학년한테 던져줘도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막 이럴 텐데. 진짜 아래죠. 그래요. 무난히 하니까. 그래요. 맞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3분의 얼마? 9가 돼야, 3분의 3이어야 되는 거니까 x에 들어갈 값은 얼마? 8에서 얼마를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이 되기 위해서 여기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4에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안에서 좌표를 준대. 예를 들어서 A라는 좌표를 줬고 뭐 2,5 B라는 좌표를 줬고 6, 마이너스 1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어. 이게 이제 1,1 왜냐면 이게 실제로 좌표를 이렇게 안 주고 미지수로 줘서 이렇게 다이렉트 연산이 안 되도록 막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추가로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지금 얘는 이렇게 3개를 준 거거든. 맞죠? 3개를 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중점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6하고 2의 중점이니까 4, 5하고 마이의 중점이니까 2. 이 정도 괜찮죠? 자, 이 점의 좌표가 1,1, 4,2가 나왔어. 그럼 얘는 자,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요거 다 아시죠? 무게중심 1대 2인 거. 그러면 이거 이용할 수도 있겠다. 4에서 1까지 3 떨어졌으니까 마 6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마 5. 2에서 1까지 1 떨어졌으니까 2배니까 2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 1 이런 식으로도 좌표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이게 뭐 때문에 얘기가 필요한 거냐면 좌표들이 미지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연산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 작정하고 A좌표, B좌표 전부 다 미지수 때려버리면 미지수가 막 3쌍 정도 나와버리면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막상 여기만 봐도 내가 이거를 A, B로 해버리면 여러분 어쩔 건데? 못 구해요. 맞잖아요? 미지수 하나만 만들어놔도 못 구해요. 그렇죠?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선책으로 아니면 추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원리 같은 거니까 기억해 놓자. 무게중심. 그런데 무게중심에서 이제 작년에 아라님 원장이 되는데 까먹었어. 요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요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땡땡땡땡땡땡 요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이제 요 점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 성질에 의하면 얘랑 얘는 무조건 같습니다. 왜? 이게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서도 같습니다. 왜냐면 얘랑 얘는 평행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그럼 얘 중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도 중점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자, 현준이가 대답해보자. 몇 대 몇 대면? 다 알아야 돼. 몇 대 몇 대면? 1대라고 하고 얘네들 분수로 표현하려고? 해봐. 해봐. 네. 3분의 3분의 2랑 3분의 1인데 누가 3분의 1이고 누가 3분의 2야? 위에 친구가 3분의 1이고 아래 친구가 3분의 2. 그럼 이걸 다시 이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 대면? 그렇죠. 3대 1대 2를 가지고 풀 수 있어. 이게 왜냐면 2점 안 주고요. 2점 안 주고요. 2점도 안 줬어요. 뭘 줬냐면 이거를 줬어. 이거랑 이렇게 3개 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변의 중점과 무게중심 3개를 선택했다고. 그래놓고 이걸 구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 두 점 가지고 중점 찾아야 돼. 그치? 이 두 점의 중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1대 3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 그래야 1, 3에서 얘를 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에서는 요 그림까지도 아셔야 돼. 이게 이제 중학교 버전으로 따지자면 어떤 그림이냐면 중학교 버전에서는 아마 이런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어디선가? 중학교 때. 그치? 그래놓고 여기에 선 하나 쫙 그려놓고 이렇게 선 하나 쫙 그려놓고 그쵸? 그럼 자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건 너무나 잘 알아. 그치?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얘가 이게 반땅이거든. 반땅. 봐봐. 2하고 2를 반으로 쪼개면 1.5, 1.5야. 맞죠? 2하고 2를 반으로 쪼개면 1.5, 1.5잖아.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0.5 그리고 여기가 1.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숫자, 소수 싫잖아. 1.5, 0.5,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3하고 1하고 2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비율까지 알아두세요. 3대 1대 2라는 비율까지.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란지 원장인지 까먹었어. 둘 중에 하나야. 이음은 아니었으니까. 여기 이제 세 학교 중에 하나였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주고 그들의 중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줬을 때 얘네들이 1대 3의 비를 가지고 이것도 외분이야. 근데 결국은 내분 아니잖아요. 외분이잖아요. 그래서 1대 3으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1인데 얘가 뭐 3,5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딱 구해봤더니 얼마 정도 해볼까요? 2,0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하나가 필요해. 중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는 얼마? 2,3. 그래서 얘가 2,3이야. 근데 얘가 2,0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증가분이 0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2라는 좌표를 가질 거고 0에서 3까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3배 증가하니까 9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러려면 3대 1대 2까지는 알고 계시자. 그렇죠? 2대 1은 다 알아.
그런데 2대2를 다 알다 보니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 선생님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로 해놓으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잘 들어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0,2라고 하고 A, B의 중점의 좌표가 1,1이고 AC의 중점의 좌표가 3,5일 때 A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떠올려야 되는 거야. 무게중심 주고 A, B의 중점과 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이 A라는 좌표를 0으로 추적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물론 얘나 얘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 문제들을 풀어 가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얘 똑같아 원리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점과 이제 요 무게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요 선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요 선을 가지고 무게중심과 이렇게 그려서 요 녀석을 가지고 띵띠링 이렇게 3대2로 똑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요런 맥락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쉽게 나오는 이런 형태고요. 어렵게 나오는 이런 정도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 8-3번과 8-4번을 모두 풀어볼 건데 이미 여러분이 예전에 풀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자, 보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세 점의 좌표를 던져줬습니다. 자, 여기가 1,A 그리고 B, 마사 그리고 마 6,3. 그런데 세 변을 몇 대 몇으로?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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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3. 동일한 비율로 돌리고 있네요. 그럼 닮음이 됩니다. 자, 이때 저 PQR을 PQR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1,1이래요. 그럼 생각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무게중심과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무게중심은 어떻다? 같다. 맞죠? 그러면 자 X좌표 E, B, 마유 2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3으로 나눈 값이 1이다. 두 번째 3분의 A 마사 3 A 마사 3으로 만들어진 녀석도 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엿먹어라 하면서 얘를 AC로 바꿔버리면 맞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요즘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너희들 같이 있자. 얘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솔직히 너희 시험 볼 때 똑바로 안 읽잖아 문제. 맞잖아. 세 변이네 하고 그냥 끝내잖아. 너희 안 읽은 다 알아요. A, B, B, C, C 이거 안 읽잖아. A, B 보고 세 변이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러면 틀리는 거야. 문제가 바뀌는 거죠.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난이도도 5점대, 5.3 이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 단순 연산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자. 자, 진짜 오늘 라스트 문제예요. 삼각형의 꼭지점 A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어. BC의 중점의 좌표. 겁나 허접한 문제야. 이제 너희는 이걸 풀 수 있어. 풀어보세요. 자, 제가 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진짜 잘할 수 있어. 난 믿는다. 여러분이 다 맞추면 수업 끝나는 거야. 깔끔하게. 못 맞추면 설명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빨리 받으라고? 알았어. 맞았어. 잘했어. 그래서 빨리 받으라는 거였지.
지호 손으로 가리고. 아이 도현이 보지 마. 스스로 먼저 풀어봐야지. 뭘 또 보냐. 컨닝하고 있냐. 뭐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줄 문제가. 현준아. 헷갈려. 두 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현준아, 써?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봐줘야지. 보자. 손 치워보자. 치워보자. 손 치워보자. 지우가 자니? 아니야. 자, 보자. 자, 제가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좌표를 대충 그리죠. 그렇죠? 뭐 사분면 이런 거 주어 위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려버립니다. 왜냐면 연산할 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뭐 이걸 만약에 온전하게 그리려고 했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렸어야 되겠죠. 여기가 마1이고 여기가 2,3이었으니까 온전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렸어야 되기는 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마도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아. 맞죠? A가 있고요. 무게중심이 있고요. BC의 중점이 이거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았을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지. 자, 해보자. 자, 보세요. 2대1이라는 건 아마 다 알았을 거야. 설마 이걸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생은 없으니까. 봐봐. 마이너스 6에서 2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거든? 근데 얘하고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뭘 했어요? 플러스 8을 했지.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2일 때 플러스 8을 했으면 1일 때는 얼마를 해야 될까, 도현아? 2일 때 플러스 8을 했으면 1일 때는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될까? 그렇죠. 플러스 4를 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나와? 그래 6이야. 그래서 얘는 x좌표는 6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까? 자,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갔거든? 그럼 해봐.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가는데 얼마를 했어? 플러스 4. 그러니까 이만큼 간 거야. 숫자 2가 아니고 2대1로 간 거니까 얘가 플러스 4를 갔어. 그럼 q-야. 그럼 얘는 얼마만큼 더 가야 돼? 플러스 얼마만큼? 이만큼. 그렇죠. 왜? 이 숫자의 비가 2대1이라는 소리니까. 이 숫자의 비가 2대1이라는 소리니까. 3에서 이만큼 더 갔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라는 값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 아이의 정답은 6,5라는 답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 얘기고, 만약에 이게 헷갈리다 그러면 뭘로 가셔야 되냐면 외분점으로 가셔야 되는데, A에서 여기까지가 3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야. 그러면 이거는 3대1로 외분하는 점으로 가야 돼. 3에다가 누구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1에다가 얘를 곱하는 식으로 해서 연산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삼각형 쪼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더 보여드리면, 자, 이 똑같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 무게중심이 있다. 자, 활용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3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근데 이쪽에 무게중심을 봤더니 4, 뭐 6이라는 값이 있더라.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 책의 빈칸에다가 아니면 노트의 빈칸에다가 이 값만 써보세요. 2대 1입니다. x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y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 변화가 2대 1로 이루어집니다. 분수 나오네? 죄송해요. 이거 바꿔줄게요. 분수는 죄송해요.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거? 그냥 암산으로 했어. 또 있어. 아, 좋아. 아, 좋아. 아, 너희들. 아,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하는구나. 미안하다. 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풀었을 텐데. 아, 미안하다. 아, 좌표에 예민한 애들한테 내가 너무 그냥 대충 그렸네요. 잘했어요. 아, 다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플러스 6 갔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플러스 3 가면 되고,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플러스 8 갔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3과 4를 더해서 7과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우,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숙제를 나가게 될 텐데, 자, 숙제는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우리는 마플이라는 책을 공부할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라이트 온, 유형온 라이트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일단은 지났고요. 마플이라는 책을 쓰셔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고등부는 책을 개별로 구매하시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게 뭐가 있나봐. 그래서 마플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셔야 되고요. 구매하셔서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자, 이 숙제는 당장 수요일까지는 못 해오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왜냐면 책을 구매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쵸? 뭐 두 분은 이미 마플 책이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책을 구매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뭐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배송원에 한 이틀은 걸리니까 그게 와서 해야 되잖아. 지욱이 겁내 신나한다. 그치? 지욱이 넌 아랍몽고에 가서 책을 사? 필히? 너는 왜냐? 안 그러면 너 숙제 안 하고 여행 갈 거고, 여행 갔다 오면 숙제가 쌓여 있겠지. 3회차분이. 그러면 답이 없어. 자, 지욱이 너는 무조건 아랍몽고 가서 사는 거야. 아랍몽고 얼마 안 머니까. 자,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요. 아랍몽고에 가서 사셔도 되는데, 아마 급하시면 아랍몽고 가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시면 되는데, 자, 숙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숙제는 첫 번째 단은 평면 좌표에서 숙제가 좀 많다. 얘 너희 가능하겠니? 안 되겠지? 줄여서. 자, 딱 50번까지, 50문제. 자, 오늘의 숙제는
마플 1번부터 우리 저번 숙제 뭐였니? 이제 어떤 게 저번 거지? 866에서 865. 이거지. 그러면은 요걸 지워도 되는 거네. 그치. 얘는 또 다르네. 요걸 지워도 되면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1 월요일은 마플 1번부터 50번까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제는 8-4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수요일날 오실 때는 일단 오늘 나는 숙제 다 했다 손. 일단 오늘 1명, 2명, 3명, 4명, 도인 5문제 안 했잖아. 자, 3분은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진이는 수요일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우가 이번 숙제를 한 거지 옛날 건 한 게 아니잖아. 너는 나와서 저번 숙제를 했습니다. 저번 숙제 됐어요? 영상 아직 다 안 봤잖아. 자, 핸드폰 어차피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지. 오케이, 그러면 너는 도윤이 옆에 앉아서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시고, 자, 최대한 영상 다 보고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숙제를 끝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과 함께 집에 귀가하는 강조 거야. 숙제를 아예 안 하는데. 파이팅! 자, 아니야, 지호 그 사이에 좀 했어. 미안 15문제 나왔습니다. 또 현준이는 얼마나 남았어? 나와 많이 했어. 자, 현준이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성이는 어차피 안 해왔으니까. 그렇죠? 핸드폰 앞. 5분 이동하셔서 숙제하시면 되겠고요. 3분은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10시야. 수요일도 10시입니다. 10시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